세상은 요지경이고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하다더니 제가 막장 중에서도 막장인 사건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너무 막장이라 가족 말고는 다른 사람에게 쉽게 털어놓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이혼한 지 10년이나 지난 지금 이제는 덤덤하게 또는 씁쓸한 웃음으로 그때의 일을 얘기할 수 있게 되었네요. 저는 24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40대 중반이니 결혼이 20년 정도가 더 된 일이지만 그래도 비교적 좀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는 편이었어요. 저는 부산에서 평생을 나고 자랐고 지금도 부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맘때 유치원 교사를 꿈꾸면서 유아교육학과에 다니고 있었죠. 학교에 다니면서 제 용돈을 벌기 위해 한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그 고깃집은 규모가 큰 곳이었고 직원도 주방, 홀 직원들 다 포함해서 15명이 넘었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가까운 곳이었고 한 번씩 가족끼리 먹으러 간 적도 있는 곳이었기에 좀 더 편하게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었던 것 같아요. 가게에는 제일 큰 사장님이 계셨고 그 사장님의 아들인 작은 사장님이 있었어요. 작은 사장님은 저보다 9살이 많았습니다. 고깃집 아르바이트는 처음이어서 초반엔 좀 우왕좌왕하고 헤매기도 했어요. 실수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작은 사장님이 나서서 많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작은 사장님은 유독 저에게 친절을 많이 베풀었습니다. 퇴근할 때 종종 자기가 데려다 주겠다는 소리도 잘했죠. 저희 집이 그리 멀지 않아서 괜찮은데 꼭 자기 차로 잘 태워주었어요. 저랑 나이 차이도 좀 나는 데다 아무래도 일하는 곳의 사장님이다 보니 어색하고 불편한 점도 있었는데요. 작은 사장님은 자기를 편하게 생각하라고 하고 가게 밖에서는 작은 사장님 말고 오빠라고 부르라고 하더군요. 저도 마냥 어린 나이가 아니었기에 작은 사장님이 저에게 그렇게 하는 건 관심이 있어서 그렇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 관심이 싫었다면 부담스러워서 그 고깃집을 그만뒀을지도 모르지만 저도 작은 사장님이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성격도 남자답고 활발해 보이고 나이는 저보다 9살이 많을지언정 대화를 해보면 대화도 잘 통하고 재밌었습니다. 게다가 장사가 잘 되는 유명 고깃집 아들이니까 여유도 많았죠. 차도 외제차를 끌고 다녔고 돈도 잘 쓰는 듯 했습니다. 제가 작은 사장님과 썸이 있다는 사실에 큰 사장님의 아내인 사모님이 저를 보러 식당에 오셨더군요. 사모님은 평소에는 거의 식당에 안 오신대요. 그런데 아들이 아르바이트생 하나랑 눈이 맞았다는 소문이 도니까 일부러 가게에 찾아오신 듯 했죠. 저에게만 따로 얘기 좀 하자고 하더니 일은 재밌느냐, 학교는 어디 다니느냐, 부모님은 뭐 하시느냐, 동네는 어디냐 등등 은근하게 호구조사를 하시더라고요. 제 입장에선 작은 사장님과 썸은 탈지언정 사귀는 사이까지는 아니었고 그렇게 날카롭게 취조하듯 물어보시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은 대놓고도 물어보셨어요. 자기 아들이랑 혹시 사귀느냐고요. 저는 사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안 사귄다고 하니 그제야 마음이 놓이는 듯 돌아가시더라고요. 저는 기분이 너무 나빴죠. 제가 당신 아들보다 9살이나 어리고 크게 아쉬울 거 없는데 내가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사귄다는 학답까지 받고 가시나 싶어서요. 저는 그 큰 사장님께만 말씀드리고 고깃집 아르바이트도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그 후부터 작은 사장님이 계속 연락이 왔어요. 학교에 있는 저를 데리러 오기도 하고 그냥 친한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자며 설득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후에도 제가 몸이 안 좋다고 하면 약국에서 약을 사서 갖다 주거나 제 생일엔 본인이 직접 끓인 미역국이랑 케이크까지 사서 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에 저도 마음을 다시 열게 되었고 사귀게 되었습니다. 2년 정도 연애하다가 혼전 임신으로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가니 사모님, 아니 어머님은 저를 여전히 마음에 안 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찾아갔을 땐 안 사귄다고 하더니
결국 사귀고 애까지 생겼네. 라고 빈정거리셨거든요. 그때는 진짜 안 사귄 게 맞고 그 후에 사귄 거라서 좀 억울하긴 했는데 어쨌든 결혼 허락을 받아야 하니 시부모님의 마음에 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 결혼했고 몇 달 뒤 첫 아이도 출산을 했어요. 다만 시부모님은 아들을 원했는데 딸이었습니다. 딸이든 아들이든 제 눈에는 예쁘게만 보였는데 시부모님은 수유만 끝나면 바로 둘째 계획해보라고 하셨어요. 아들을 원하셨으니까요. 하지만 둘째는 생각처럼 잘 들어서지 않았고 첫째 아이만 일단 키우게 되었습니다. 첫째 아이가 3살이 되어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하면서 시아버지는 저한테도 가게에 나와서 일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낮 시간 동안은 고깃집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고깃집은 저녁에는 고기를 팔고 낮 시간에는 식사류를 판매해서 낮에도 꽤 바쁘고 일손이 부족했거든요. 남편은 육아나 집안일에는 아예 나몰라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낮에 고깃집에서 일도 하고 오후에는 아이 육아와 집안일까지 해야 해서 몹시 바빴습니다. 게다가 결혼 전에는 남편이 저에게 참 잘하고 대화도 잘 통했는데 오히려 결혼하고 나서는 사이가 서먹해지고 대화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제 입장에선 당연히 너무 서운한 일이었죠. 잡힌 물고기에 밥 안 준다더니 이게 딱 그 짝인가 싶고요. 제 사정을 모르는 지인들과 친구들은 돈 잘 버는 부잣집 시집 같다고 부럽다고 그랬지만 저는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있었던 겁니다. 차라리 원래 내 꿈대로 유치원 교사로 일하고 내가 원하는 거 하며 살고 싶은데 현실은 시부모님 고깃집에서 내내 일만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또 3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저는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꼭 아들이어야 된다고 임신 초기부터 압박을 많이 주셨지만 그게 제가 원하는 대로 되나요? 하지만 하도 닥달을 하시니 저도 마음속으론 아들이었으면 하고 좀 바랐습니다. 그런데 결국 둘째도 딸이었어요. 시부모님은 크게 실망했고 저도 죄 지은 것도 없건만 죄인처럼 돼버렸죠. 둘째 아이 양육을 위해 저는 고깃집을 다시 그만두었습니다. 시부모님도 남의 손에 맡기지 말고 직접 키우라 하셨기에 저도 고깃집을 그만둘 수 있었죠. 하지만 그만두고 나서도 한 번씩 바쁠 때는 친정의 아이를 맡기고 도우러 갔었고 또 고깃집에서 일할 때 친해진 이모님이나 언니들이 있었기에 나와서도 종종 연락하고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어느 날 저희 고깃집에는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어요. 나이는 40대 중반이었고 미혼인 여자였습니다. 일이 힘들고 바쁜 고깃집 특성상 새로운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많이 그만두기도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새로운 직원이 들어온다는 게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분은 정말 열심히 일을 했고 손님들에게도 정말 잘했어요. 저도 여전히 바쁠 때는 한 번씩 가게에 가서 일도 도왔는데요. 그러면서 그 여자 얼굴도 봤습니다. 그 여자분은 손님들한테도 싹싹하게 잘하고 일도 빠릿빠릿하게 잘하더라고요. 당연히 일도 잘하고 친절하니 사장님인 아버님도 남편도 좋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에게만 따로 월급을 더 얹어주고 실장이라는 직함까지 줄 정도로 놓치기 싫은 직원이기도 했죠. 자영업을 하시는 아버님과 남편을 지켜보면서 느낀 건 일 잘하는 직원이 들어오는 게 정말 큰 복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버님과 남편이 그 여자를 좋게 본 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직원으로만 좋게 보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 저는 고깃집에서 일하는 언니에게 그 얘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작은 사모야, 요즘 가게 분위기 어떤 줄 알아? 어떤데요? 안혜은 씨 있지? 안 실장. 거의 우리 가게 사모님 됐다? 안혜은 씨는 그 일 잘한다는 여직원의 이름입니다. 언니의 볼멘 소리에 저도 어리둥절했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네 집안일이라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는 아예 모르는 것 같아서. 안혜은 씨, 큰 사장님하고 좀 그렇고 그런 사이인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언니? 실은 가게에는 아름아름 소문 다 났어. 정말요? 그래. 그 여자도 딱히 감출 생각도 없나 봐. 이제는 직원들한테 은근하게 사무행세 한다니까 지가. 어이없어서. 저는 무슨 말인지 자초지종을 얘기해보라고 했습니다. 요즘 일 마치고 나면 큰 사장님이 꼭 안혜은 씨랑 퇴근을 잘하는 거야. 처음에는 동네가 비슷한 방향이라 그렇다고 하는데 딱 보면 몰라? 둘 사이가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더라고. 저번에 가게에서 일 끝나고 회식을 했는데 안혜은 씨가 당연하다는 듯 사장님 옆에 앉기도 하고 둘이서 막 팔다리 쳐가며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깔깔대는데 안혜은 씨가 사장님 꼬시는 스킬이 보통이 아니더만. 그리고 안혜은 씨가 하는 거 보면 직원들한테 아예 알아달라는 뜻 같아. 자기가 사장 세컨인걸. 그렇게 티를 내니까 가게 사람들도 대놓고 말은 안 해도 다 알지. 둘이 좀 그렇고 그런 사이인 거. 저는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 다 사실이면 어쩌나 싶었었죠. 아버님이 가게 직원과 바람이 났다니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바로 남편에게 얘기를 했더니 남편은 저를 한심하게 보더라고요. 그게 말이 돼? 아, 아줌마들 하라는 일은 안 하고 뒤에서 쓸데없는 소리들은. 아니라고? 당연히 아니지. 말이라고 하냐? 괜히 아버지 귀에 들어가게 하지 마. 아버지 기분 나빠하셔. 너는 비싼 밥 먹고 쓸데없는 생각이나 하고 있어. 라면서 면박을 줬습니다. 남편이야말로 아니라는 제대로 된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면서 그냥 제가 말도 못하게 막는 거였죠. 하지만 남편이 그렇게까지 말하니 저도 더 이상 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렇게 아니라고 하니 아닌가 보다 하고 신경 껐죠. 그런데 얼마 뒤 저는 저희 집 통장을 확인하다가 거금의 돈이 인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전혀 몰랐던 일이어서 바로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도리어 자기가 번 돈이고 알아서 한 건데 뭔 상관이냐고 하는 겁니다. 그 말에 저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지금 네 돈 내 돈 하자는 거야? 그게 왜 오빠만의 돈이야? 나도 틈틈이 일하고 집안일 다 하고 애 키우고 당신 월급일지언정 나도 내 지분이 있는 돈이야. 그런 돈을 마음대로 썼으면 최소한 어디다 썼는지 나한테 밝혀야 될 거 아니야. 아, 어따 대고 떽떽거려. 다음 달에 다시 채워놓을 거니까 신경 끄라고. 그 돈을 도대체 어디다가 썼길래 다음 달이면 채워놓는데? 그걸 말하라고. 내가 그런 것까지 일일이 말해야 되냐? 그래?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오빠 바람난 거지? 아, 무슨 바람? 바람난 거 아니면 이걸 감출 이유가 없지. 어디 딱 두고 봐. 나도 그냥 안 넘어가. 나 앞으로 집안일이고 애 육아고 아무것도 안 해. 아버님이 불러도 안 나갈 거고. 아니다. 그냥 이 사실을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다 얘기할 거야. 내 성격 알지? 나 한다면 해.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소리 질렀습니다. 남편은 제가 본인보다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평소에도 저를 좀 무시하고 만만하게 보는 경향이 있었어요. 저하고 상의 한마디 없이 큰돈을 인출했으면 미안하다고 사정 설명이라도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도리어 네가 뭔 상관이냐고 뻔뻔하게 나오니까 저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저렇게 지르니까 남편이 그제야 한숨을 푹푹 쉬더니 그러는 겁니다. 너 예전엔 안 그러더니 왜 이렇게 우악스럽냐? 아줌마 다 됐네. 그럼 남편이 말도 안 하고 이 큰돈을 빼서 출처 불분명한 데 썼는데 어느 여자가 가만히 있어? 알았어. 얘기하면 되잖아. 그러면서 남편은 곤란한 얼굴로 한숨을 쉬며 그러더군요. 대신 너 이거 절대 얘기하지 마. 누구한테? 아, 누구한테든. 얘기나 해. 안혜은 씨한테 줬어. 남편 입에서 뜬금없이 안혜은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너무 황당했습니다. 안혜은? 안 실장님? 안 실장님한테 왜? 그리고 남편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랑 안혜은 씨랑 좀 그런 사이인데. 그런 사이? 그런 사이가 뭔데?
너도 전에 짐작했잖아. 나한테도 물어봤고. 그 말에 뜨악했죠. 그것 봐. 맞지? 아버님이랑 안혜은 씨랑? 그래. 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말할 땐 절대 아니라더니. 그래, 알았어. 뭐 신나는 일 생겼어? 왜 나한테 난리야? 그래서 그 돈을 왜 안혜은 씨한테 줬는데? 안혜은 씨 사는 집 전세 재계약해야 되는데 전세금이 모자라서 아버지가 주신 거야. 다음 달에 돌려주신다고 일단은 나한테 주라고 하셨어. 아버님 도대체 무슨 생각이셔? 그 돈을 왜 해주시는데? 난들 아냐? 아버지가 해주라고 하니 나는 그냥 알았다고 하는 거지. 여튼 그렇게 된 거니까 너도 허튼 생각 말고 쓸데없는 소리 주변에 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가 더 큰 소리를 탕탕 치는 겁니다. 저는 너무 황당했죠. 아버님과 안혜은 씨가 정말 그렇고 그런 사이가 맞았고 안혜은 씨한테 필요한 돈까지 아버님이 주시는 상황이었어요. 어머님 눈을 피해야 하니 아마 저희 남편에게 돈을 좀 붙이라고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아버님 밑에서 일을 하다 보니 아버님의 개인적인 심부름 같은 것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남편도 아버님에게 잘 보여야 되는 상황이라서 아버님이 부탁하시는 건 거진 다 들어드리는데요. 하다 아버님 내연녀에 관한 일까지 남편이 처리하는 듯 했죠.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를 놔두고 바람을 피는 것인데 자식으로서 아버지께 뭐라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동조하고 도움을 줘야 된다는 게 기가 막히긴 하지만 또 남편 입장에선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돈 문제에 관해선 일단 알겠다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님과 안혜은 씨가 내연관계라는데 이걸 덮고 지나가도 되는지 걱정이 많았어요. 제가 모르면 몰라도 아는데 어머님을 속이고 싶진 않았거든요. 어머님은 저를 며느리로서 여전히 탐탁치 않아 하시고 잘해주시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어머님을 속이는 일은 양심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에게 신신당부했어요. 절대 어머님한테 알리지 말라고요. 어머님이 알게 되면 집안이 뒤집어질 거고 아버님도 아내은 그 여자랑 적당히 놀다가 끝낼 건데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라는 거였죠. 저도 처음에는 찝찝한 마음이었지만 일단 묵인했습니다. 아버님이 그 여자랑 적당히 지내다 헤어지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버님은 그 여자랑 헤어질 생각이 없어 보이셨어요. 저도 식당 언니들에게 전해드는 얘기가 있는데 그 여자가 갈수록 자기가 사모님이라도 된 것 마냥 엄청 콧대 높은 짓하고 우쭐거려서 직원들도 불만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내가 계속 묵인하는 게 맞나,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아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나 싶은 마음으로 끙끙하다가 저라도 해결을 보자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게에 찾아가 그 여자에게 따로 얘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마침 아버님도 남편도 친척 일 때문에 가게를 비우는 때였죠. 작은 사모님이 나랑 무슨 할 얘기가 있어서요? 안 실장님, 저 다 알고 있거든요. 뭘? 저희 아버님이랑 안 실장님이랑 제가 다 안다는데도 그 여자는 심드렁 하더라고요. 근데요? 근데라뇨. 저희 아버님하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 말에 저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그 눈빛은 네가 뭔데 그런 소리를 나한테 하느냐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 어머님은 아직 모르세요. 아시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게다가 저희 아버님 나이도 많으신데 어떻게 저희 아버님이라. 제 말을 자르며 그 여자가 그러더군요. 그건 작은 사모님이 관여할 일이 아니야. 왜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니에요? 당사자 아니잖아. 나 좀 황당하네. 그래서 나한테 사장님하고 그만 만나라 그거야? 아니면 이 가게 그만둬라? 근데 알지? 작은 사모님이 나한테 여길 그만둬라 말할 군번 아닌 거. 내가 딱 봐도 그 집에서 전혀 발언권 없어 보이던데. 하면서 대놓고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그럼 뭐 어쩌자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나한테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차라리 시아버지한테 그만하라고 말하던가 아니면 시어머니한테 다이렉트로 일러 바치던가. 왜 나한테 이래?
내가 제일 만만해? 하면서 도리어 뻔뻔하게 나오는데 기가 턱턱 막혔습니다. 수치스러움도 없고 민망함도 없어 보였죠. 아버님한테 얘기하던지 어머님한테 얘기하던지 알아서 하고 나한테 다시는 이러지 마. 그렇게 그 여자는 자리를 떴고 저는 본전도 못 찾았습니다. 그 여자 입장에선 제가 어머님도 아니고 입김이라도 센 며느리도 아니고 제 말을 들을 이유가 없었겠죠. 하지만 저는 그 여자의 태도에 너무 분통이 터져서 확 어머님께 다 불어버릴까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하지 않아도 어련히 알아서 다 터트려졌어요. 왜냐면 가게 직원 한 분이 일을 그만두시기 전에 어머님에게 모든 걸 다 얘기하고 그만두셨거든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님은 열받아서 가게로 쫓아오셨습니다. 그날은 저녁 단체 손님 준비한다고 저까지 불려와서 일을 도우려던 참인데 어머님이 갑자기 들이닥치신 거죠. 그리고 오자마자 아내는 그 여자 찾아내시더니 바로 머리채 끌고 휴게실로 끌고 갔어요. 안혜은 씨는 비명을 지르며 끌려갔죠. 다행히 점심시간 끝날 때쯤이라 손님이 거의 없으니 망정이었습니다. 저는 시겁하고 따라갔고 어머님은 그 여자 머리채를 다 뽑아놓을 기세였습니다. 어머님이 너무 흥분하셔서 일이라도 내실 것 같았어요. 제가 일단 말로 하시라고 말리는데 저까지 확 밀어버리셨죠. 그 와중에 아버님이랑 저희 남편까지 왔고 장정 두 사람이 달라붙어서 어머님을 겨우 뜯어 말렸습니다. 그 여자 머리카락은 가발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뽑혔죠. 그 여자 머리가 너무 아프다며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어머님이 전연하고 바람핀 거 안다며 아버님에게 이혼하자고 이 가게도 내 거라고 하셨습니다. 나중에야 안 거지만 그 가게가 애초에 어머님 친정에서 차리게끔 많이 도와주신 거고 어머님 지분이 반 이상이더라고요. 하여튼 어머님은 아버님에게 예전에도 바람피더니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또 계집질을 한다며 이번엔 안 봐줄 줄 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 여자한테도 삼촌뻘인 남자랑 그러고 싶느냐 아주 개망신 줄 테니 두고 보라고 으름장을 놓으셨죠. 그 여자도 제 앞에서는 어머님한테 알려 하면서 코웃음 치더니 막상 어머님이 두피를 뽑아놓을 기세로 머리채 한번 잡고 나니까 찍소리도 못하더군요. 하여튼 그 일이 결국 들켜서 온 집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만두신 직원분이 얘기하고 가면서 어머님이 아시게 된 거고 저는 어머님께 따로 얘기한 적도 없건만 남편은 저에게 혹시 네가 엄마한테 얘기했느냐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네가 엄마한테 알린 거지. 내가 가만히 있으라고 했잖아. 집 뒤집어지니까 이제 속 시원하냐? 뭘 알고나 말해. 내가 얘기한 거 아니야. 그럼 엄마가 어떻게 알아? 어머님이 왜 모르셔? 가게 사람들도 다 아는 사실인데 어머님 귀에 들어가는 건 시군죽 먹기 아니야? 오빠도 아버님도 그걸 몰랐어? 미쳐 내가 정말. 바람은 아버님이 폈는데 왜 나한테 날리냐고. 아 몰라. 어쨌든 집 난리 났고 엄마가 진짜 이혼이라도 하시면 이 가게도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야. 미치겠다 진짜. 저는 그 속에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게 딱 내 얘기구나 싶더라고요. 하여튼 어머님이 모든 일을 다 알게 되셨고 그 여자는 바로 식당에서 쫓겨났습니다. 어머님은 아버님한테도 이혼할 거라고 했는데 아버님이 엄청 비셨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남편 말로는 아버님 손에 지문이 없어질 때까지 빌었다고 하셨어요. 저렇게까지 쩔쩔 매실 거면서 도대체 왜 그 가게 여자랑 바람이 난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결국 어머님 아버님은 이혼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어머님은 아내은 그 여자에게는 위자료 소송도 걸었고 저희 남편이 몰래 돈 빌려준 사실도 알게 되어서 당장 갚으라고 내용 증명도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머님은 저한테도 따지셨어요. 너는 다 알고 있었으면서 나한테 말도 안 했느냐고요. 저는 억울해서 그 여자를 따로 만나서 헤어지라고도 했다고 내 딴에는 노력했다는 말도 했지만 어머님은 저한테도 실망이라고 엄청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이나 당신 아들은 못 잡으면서 만만한 저한테만 화풀이 하시는 느낌마저 들었죠. 너무 억울하기도 했고 서럽기도 했습니다.
남들은 제가 큰 식당 운영하는 돈 많은 집에 시집 갔다고 팔자 좋다는데 실상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구박받고 돈은 별로 만져보지도 못했어요. 남편도 너무 저한테 함부로 했고 시부모님도 저를 너무 무시했죠. 게다가 시부모님은 손자가 아니라 손녀들이라고 저희 딸들까지도 별로 안 좋아하셨고요. 이래저래 스트레스 많고 우울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그래도 이혼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애들도 있고 내 인생에 이혼은 없다는 생각이 뚜렷했는데 그 사건이 있고 8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저는 도리어 남편에게 이혼 요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바람 피는 것도 유전인지 남편도 바람이 났거든요. 그런데 아버님보다 저희 남편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왜냐면 아버님은 그래도 어머님에게 싹싹 빌고 이혼은 안 할 거라고 했지만 저희 남편은 오히려 그 여자랑 살고 싶다고 저한테 이혼을 요구했거든요. 그 여자한테 미쳐도 단단히 미친 모양이었습니다. 남편 한다는 말이 저랑 사는 동안 행복하지 않았고 제가 너무 어리고 철이 없게 느껴졌대요. 저는 오히려 남편이 저보다 9살이나 많아도 참 철딱서니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제가 철이 없다는 거예요. 시부모님 가게 가서 일하고 집안일 다 하고 애들까지 도맡아서 키우는 제가 도대체 뭐가 철이 없고 어리다는 건지 기가 막힌데 하여튼 남편은 그 여자는 성숙하고 매력적이고 저랑은 다르답니다. 남편은 그 여자에게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었어요. 애초에 이혼 요구도 제가 남편의 바람을 눈치채서 이혼해 달라고 한 게 아니라 남편이 저한테 먼저 헤어져 달라고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알고 보니 그 여자가 임신까지 했고 그 여자랑 살고 싶어서 저한테는 이혼해 달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뒤집어졌죠. 네 마누라랑 자식들은 보이지도 않느냐. 도대체 어떤 여자나 했는데 남편은 그 여자를 꽁꽁 숨겨놓고 무조건 이혼만 해달랍니다. 저는 울면서 이 일에 대해서 친정엄마한테 다 말씀드렸고 친정엄마도 뒷목 잡고 넘어가셨죠. 그리고선 엄마 아시는 지인분한테 물어봐서 믿을만한 흥신소 이런 데를 알아봐 주겠다고 도대체 어떤 여자랑 그렇게 바람이 난 건지 그리고 증거 같은 것도 잡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겠다고 했어요. 저는 엄마한테 알겠다고 말씀드렸고 그 후에도 남편의 지속적인 이혼 요구에 너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하루는 명치가 너무 아파서 굴렀는데 급성 식도염 증세까지 생겼죠. 면역력이 떨어져서 온갖 염증이란 염증은 다 앓을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남편은 그 와중에 빨리 그 여자랑 살고 싶은지 계속 저에게 이혼해달라고 하고 있고요. 저는 남편에게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줘야 하느냐. 나 좋다고 쫓아다닐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딴 년 좋다고 헤어져 달라고 하면 나는 곧대로 헤어져 줘야 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정 나랑 헤어지고 싶으면 이 집 내놓으라고 했어요. 남편은 처음엔 펄쩍 뛰며 미쳤느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혼 안 해준다고 했습니다. 네가 네 입으로 바람 폈다고 실토했고 너는 유책 배우자다. 유책 배우자는 이혼 청구 못한다. 나한테 집 줄 거 아니면 절대 이혼 안 해줄 거라고 버텼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어림도 없다고 네가 뭘 했다고 이 집을 주느냐 개소리를 시전했지만 남편과 저의 혼인기간도 10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기에 재산분할 측면에서 제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컸습니다. 남편은 결국 집을 다 주는 건 안 되고 집의 반절에 해당하는 돈에 위자료 명목으로 5천만 원 더 얹어줄 테니 헤어져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너무 뻔뻔하고 치가 떨렸지만 한편으론 저도 이미 맘 떠난 남편하고 옥신각신 더 살고 싶지도 않았어요. 저라고 남편이 너무 좋아서 계속 살고 싶었겠나요? 어차피 소송도 너무 힘들 것 같고 맘 떠난 남자 붙들고 사느니 그냥 그 돈 받고 헤어져 주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싶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사는 집이 시세가 좀 비싼 편이라 반절이라고 해도 꽤 많은 돈이었거든요. 그 돈 받고 딸들이랑 살 집 구해서 이혼해서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고민했죠. 또 남편의 외도로 인한 스트레스로 제 건강 상태도 너무 안 좋았고 너무 지치기도 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결국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집을 내놓고 그 반절에 해당하는 돈에 5천만 원 얹어서 제가 받고 헤어지기로요. 자기 아들이 바람을 핀 것도 저희가 이혼할 거라는 것도 집을 내놓았다는 것도요. 남편이 자기 부모님에겐 자기가 알아서 얘기할 거라고 저한테는 저희 부모님한테 알아서 얘기하라고 했는데요. 저는 얘기했지만 정작 본인은 얘기를 안 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집을 내놓으면서 시부모님도 아시게 된 거였죠. 시부모님은 아들 보고 왜 가정을 버리고 바람을 피웠느냐 나무라는 게 아니라 왜 집을 반절이나 저한테 줘야 되느냐고 뭐라고 하셨답니다. 참 어이없고 너무하죠. 특히나 어머님은 불과 7, 8개월 전에 아버님의 외도를 직접 겪으셨잖아요. 그럼 제 속이 썩어가는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나요? 그럼에도 남편하고 아들은 다른 건지 왜 부모랑 상의도 안 하고 재산을 반준다고 약속을 했느냐며 뭐라 하셨다더군요. 아, 저 사람들한테 나는 며느리가 아니었구나. 가족이었던 적이 없었구나. 내가 받은 상처와 아픔에 대해선 관심도 없구나 절절히 깨달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제가 어머님한테 참 너무하신다고 따졌더니 어머님은 이렇게 말하시더군요. 나도 너네 시아버지가 그런 짓을 했었기 때문에 네 마음 괴로운 거 잘 안다. 나도 용우한테 엄청 뭐라고 했어. 근데 용우가 그러더라. 그 여자가 실은 용우 아들을 임신했다고. 그래서요, 어머니? 뭘 그래서야. 내가 너한테 손자 하나만 안겨달라. 손녀는 필요 없고 손자 하나만 안겨달라 몇 번 그랬니? 그게 무슨 버튼 누르면 나오는 자판기도 아니고 제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아, 어쨌든 그 여자한테서는 내 손자가 생긴 거잖아. 내 입장에선 그거 모른 척 못하지. 게다가 용우도 어찌됐든 너랑은 살기 싫고 그 여자랑 살고 싶다는데 내가 뭘 어쩌니? 참 너무하시네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머님은 제 마음 이해해 주실 줄 알았어요. 같은 처지잖아요. 어머님은 그 말에 발끈하시더라고요. 얘, 너랑 나랑 뭐가 같은 처지니? 네? 너네 아버님은 나한테 절대 이혼 못한다. 그년하고 당장 헤어질 거라 그랬어. 그 여우 같은 년이 작정하고 너네 아버님 꼬셔가지고 넘어는 갔다만 어쨌든 너네 아버님은 죽어도 나랑 이혼은 못한다고 가정은 지키겠다고 그랬잖아. 근데 용우는 아니잖아. 용우는 너보다 그 여자가 좋다고 너한테 헤어져 달라는 거 아니야. 그런데 뭔 너랑 나랑 같은 처지니 뭐니 그런 소리를 해. 어머니, 용우 씨가 바람핀 거예요. 제가 아니라요. 근데 어떻게 저를 나무랄 수가 있으세요? 나무라는 게 아니라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라고 해도 용우 마음이 그렇다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거야. 그리고 나도 용우가 도대체 어떤 여자랑 눈이 맞았는지 몰라도 어쨌든 그 여자가 우리 손자 가졌다니까 마음 가는 건 어쩔 수 없고. 어머님 말에 저는 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이 바람을 피든 말든 손자를 가졌으니 도리어 저한테 물러나라는 소리셨어요. 원래도 이혼 결심은 했었지만 어머님 말에 그나마 남은 정마저 싸그리 없어졌죠. 그래, 이혼해주마. 내가 받을 것 철저히 받고 깨끗하게 갈라서주마. 바깥에서 낳은 손자 어디 잘 키워보셔라. 이를 아득바득 갈았습니다. 그런데 그맘때 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는 아는 지인으로부터 믿을 만한 흥신소를 소개받았고 제 남편의 신상에 관해서 넘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바람난 상간녀의 정체에 대해서 드디어 알게 된 거죠. 저는 한달음에 엄마에게 갔고 엄마는 그 여자 사진과 신상에 대해서 넘겨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여자의 사진을 확인한 저는 그대로 뒤로 나자빠졌어요.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상간녀의 정체를 알게 되니 정말 이혼해야겠다. 뒤도 보지 않고 이혼해야겠다. 오히려 더욱 확고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혼 서류 제출한 날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할 말이 있는데 지금 찾아가도 되냐고요. 어머님은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오느냐고 하셨고 저는 들을 게 있으니 잠깐 집에 계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 가니 아버님도 가게로 출근 안 하셨는지 같이 있으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그래, 이혼 서류 접수한다더니 했니? 네, 오늘 했습니다. 근데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여길 와?
저는 어머님과 아버님을 번갈아 보고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가 결혼한 지 10년 정도 됐더라고요. 근데 10년이란 그 긴 시간 동안 제가 이 집에서 며느리로 살았고 잘하지는 못했어도 저도 제 나름 한다고는 했던 것 같은데 끝까지 어머님, 아버님에게 저는 한없이 부족하고 못마땅한 며느리였던 것 같아요. 제 푸념에 어머님 인상을 확 쓰시더라고요. 너 지금 뭐 하니? 그런 소리 하려고 여기 온 거야? 그런 소리 할 거면 그냥 가라. 우리 바쁘고 시간 없어. 너한테 그 아파트 방값이나 줬으면 우리도 줄 만큼 준 거다. 너도 다 합의해서 받아놓고 여기 와서 무슨 푸념을 하고 있니? 참 끝까지 너무하시네요. 하루아침에 남편 바람나서 이혼당했는데 이 정도 얘기도 못하나요? 어머님이 처음에 저 반대하셨을 때 그때 결혼 안 했어야 했나 봐요. 그걸 이제야 알았니? 내 말이 그 말이다. 됐습니다. 저도 이런 얘기하러 온 거 아니고요. 용건만 말할게요. 용우 씨가 누구랑 만나는지 아세요? 그 말에 어머님 아버님도 헛기침을 하시더군요. 도통 말을 안 한다. 너랑 이혼 마무리되고 나면 얘기하겠다는데 뭘 그렇게 꽁꽁 감춰두는지. 저는 속으로 그럴 수밖에 없겠죠 싶었습니다. 아마 애까지 출산하고 빼도 박도 못할 때 그때 그 여자를 어머님 아버님에게 소개시켜 주려 한 걸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알아? 그 여자에 대해서? 네.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그 말에 어머님 아버님도 반색을 하시더라고요. 안다고? 어떻게? 언제부터? 저도 안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너 혹시 뒷조사라도 했니?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하지. 재산 받고 이혼하기로 합의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뒷조사를 해? 얘 무서운 애네. 어머님, 얼굴도 안 본 그 여자가 저보다 더 중요하세요? 그 여자 뒷조사 좀 했기로서니 어떻게 저한테 이러세요? 아휴, 그만 좀 징징대라. 그래서 그 여자가 누군데? 직접 보세요. 저도 화가 나서 협탁 위에 서류 봉투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아버님도 혀를 끌끌 차더니 서류 봉투를 열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진을 본 아버님 얼굴이 삽시간에 새파랗게 질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뭐가요? 아버님은 어머님 눈치를 다급하게 보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니, 용우랑 사는 여자가 누군지 알려주겠다며. 그러니까요. 그거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뭐야? 아버님의 심상치 않은 반응에 어머님도 놀라시더니 서류 봉투를 낚아채셨습니다. 그리고는 사진을 꺼내보더니 눈알이 튀어나올 것처럼 놀라시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 여자가 사진에 왜 있어? 그 여자랑 용우 씨랑 바람이 났으니까요. 뭐? 어머님 손자가 그 여자 뱃속에서 자라고 있다고요. 뭐라고? 저기 여보. 하면서 아버님이 다급하게 서류 봉투를 들고 가시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손대지 마! 하고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완전 흥분 상태였습니다. 아버님도 얼굴이 벌개진 채로 안절부절 못하셨고요. 시부모님이 갑자기 왜 이러시냐고요. 네, 그 서류봉투 속 여자가 바로 아내은 그 여자였거든요. 저도 엄마한테 그 사진을 받았을 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 이거 진짜야? 진짜 이 여자랑 우리 용우가? 네, 거기 다른 사진도 보세요. 같이 있는 사진도 있잖아요. 어머님은 손을 떨면서 다른 사진을 봤습니다. 임신한 채로 배가 나온 그 여자와 제 남편이 다정하게 걷는 사진이요. 아버님도 입이 떡 벌어지셨습니다. 어머님은 너무 큰 충격을 받으셔서 말도 못하고 아버님은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거셨죠. 야, 너 지금 어디야? 당장 집으로 와, 당장! 그렇게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리고 남편이 올 때까지 두 분 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 남편이 급하게 집에 들어오자 아버님은 남편에게 사진을 집어 던졌어요. 너 이거 뭐야?
네가 두 집 살라 한다는 그 여자가 설마 아내은 이 여자야? 제 말에 남편도 당황한 얼굴로 눈치만 보더라고요. 이 자식이 말을 안 하네. 진짜야? 예. 이게 미쳤나? 아버님은 남편 싸다기를 날리셨습니다. 남편도 갑자기 싸다기 맞고 왜 때리냐고 그러고요. 네가 제정신이야? 어디 여자가 없어서 이 여자랑? 아, 이게 다 아빠 때문이잖아요. 뭐야? 아버지가 그 여자 섭섭하지 않게 잘 좀 챙겨주라면서요. 저한테 따로 좀 챙겨주라면서요. 그래서 제가 챙겨주다가 결국 눈 맞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뭐 이 새끼야? 그 말에 어머님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협탁 위에 있던 리모컨 집어 던지셨어요. 잘들 한다. 아버지는 아들이나 아주 잘들해. 어떻게 부자지간에 한 여자랑 바람이 나? 어머님은 부들부들 떨며 아버님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당신 뭐야? 내 뒤에서 용우한테 그 여자를 잘 부탁하니 어쩌니 그 소리를 냈어? 에라 인간아! 여보! 너는 또 뭐야? 바람날 여자가 없어서 이 여자랑 바람이 나? 그 여자가 어떤 여잔데? 네가 미쳐도 보통 미친 거야? 이 여자랑 니네 아버지랑 아이고 다른 여자도 아니고 어떡해? 아휴 남 사시러워서 말도 못하겠네.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근데 어쩌다 보니 나 혜은이 사랑해 엄마. 이 자식이 미쳤나 정말? 남편은 어머님한테도 싸다기 한 대를 더 쳐맞았습니다. 남편은 맞아도 싼데 자기도 적은 나이가 아닌데 그만 좀 때리라고 발광을 하더니 그대로 집을 뛰쳐나갔죠. 어머님은 이런 콩가루 집안이 어딨냐고, 이게 애초에 당신이 자초한 일이라고 바닥에 주저앉아 꺼이꺼이 우시고 그 여자 잡아 족칠 거라고 하셨어요. 아버님도 망연자실한 얼굴로 주저앉으셨죠. 색 난리가 따로 없었죠. 저는 바닥에 떨어진 사진 주워서 봉투 챙겨 그곳을 유유히 벗어났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전화해서 네가 그 사진 다 찍었냐, 곱게 이혼한다고 해놓고 왜 터트리냐 거품 물고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뻔뻔하게 재산 안 받고 싶냐 어쩌냐 하길래 저도 열받아서 그럼 없던 일로 하라고, 그냥 소송으로 정당하게 내 목 챙기겠다. 너랑 그 여자 상대로 위자료 소송도 할 거고 나도 이거 만천하에 다 알릴 거라고 악을 질렀습니다. 나한테 미안해해도 뭐할 판에 어디서 뻔뻔하게 난리치냐고요. 다른 여자도 아니고 아버님이랑 뒹굴었던 그 여자랑 그러고 싶느냐고, 무슨 짐승들이냐고요. 저도 정말 목이 쉴 정도로 악을 쓰고 색 난리를 쳤고 남편도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끊더라고요. 그 후에도 남편과 몇 번 더 싸웠지만 어찌됐든 처음 약속된 대로 재산 반 받고 헤어졌습니다. 저도 그놈의 더러운 집구석하고 더 이상 엮이고 싶지도 않았죠. 그리고 그런 와중에 어머님과 아버님도 결국 이혼 절차 밟는다는 얘긴 전해 들었습니다. 아버님은 화가 나서 남편을 가게에서 쫓아내 버렸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또 어머님은 그 여자 잡으러 가서 너 때문에 우리 집 풍비박산 났다고 폭행까지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어머님께 얻어맞은 그 여자도 이번엔 못 참는다고 어머님 상대로 폭행 고소하고 아주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주변에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었죠. 저도 그 집 며느리고 사건의 당사자다 보니 그 소문 때문에 한동안 시달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어쨌든 저는 남편과 이혼했고 그 집 사람들하고 이제 아무 사이 아니라고 선 그었습니다. 하여튼 온 집안이 통째로 뒤집어지고 나서야 저는 이혼하고 그 집과 인연을 완벽하게 끊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좀 떨어진 동네로 이사를 갔고 어린이집 교사로 취업을 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교사로 일을 하며 싱글맘으로 살고 있습니다. 전 시댁에 관한 얘기는 거의 안 들었는데 그 후 한 번 정도 들은 적이 있어요. 전 시부모도 결국 이혼을 했는데 그 때문인지 그 고깃집은 아예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은 이미 쫓겨났고 부모하고 인연 끊고 산다는 얘기도 건너 들었던 것 같고요. 그 이야기를 끝으로 전 남편과 전 시댁 얘기는 더 이상 못 들었습니다. 아내은 그 여자가 한창 가게에서 일할 때 일 똑부러지게 잘하고 싹싹한 직원이 들어왔다고 칭찬이 자자했는데 그 여자가 아버지와 아들과 쌍바람이 나서 두 가정 이혼을 시키고 집안을 풍비박산 낼 줄 누가 알았겠나요.
너무 남사스럽고 어디 가서 말하기도 창피해서 얘기도 안 했는데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니 이제는 좀 허심탄회하게 그 얘기를 꺼낼 수 있게 되네요. 전 남편과 전 시부모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그 여자가 임신한 아이는 어떻게 됐는지, 그 후로 나의 소문도 모르고 살지만 잘 먹고 잘 살지는 못할 거라는 확신은 듭니다. 다른 사람 상처 주고 피눈물 나게 하면 어쨌든 그 대가는 자기들도 돌려받기 마련이더라고요. 이런 엄청난 사건을 겪으니 오히려 웬만한 세상사에는 그럴 수도 있지 싶은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착하고 귀여운 두 딸과 함께 앞으로도 씩씩하게 잘 살아가 보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